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도로 위의 안전 문제,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와도 같죠. 그에 관한 처벌법이 강화돼서 개정안이 곧 발표되고 6월에 이제 시행이 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일신문 경북본사 엄재진 취재부장 그리고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사실 얼마 전에 삼성 라이온즈의 박한희 선수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음주운전 때문인데 그 어떻게 된 일인지 그 경위를 좀 짚어주시죠. 네, 삼성 라이온즈 하면은 그 사실 뭐 프랜차이즈 스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가장 떠올릴 수 있을 선수가 이승엽 선수 전 선수 이제 기억나실 텐데요. 박한희 선수도 그중 한 명입니다. 네. 사실 박한희 선수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 야구 팬들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분들도 상당히 이 소식을 듣고 좀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속상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좀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5월 27일에 은퇴를 선언을 했는데요. 네. 사건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26일 그러니까 하루 전에 저녁에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그러니까 그 전날 26일 경기가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때 박한희 선수가 끝내기 안타를 쳐서 네. 삼성이 이겼어요. 그때 이제 그 기분 좋은 마음에 술을 마신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 그렇게 그럴 수 마시고 있죠. 네, 그 다음 날 27일 오전에 자녀를 이제 등교시키기 위해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네. 운전대를 잡았는데 사실 그 많이 마셨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그 귀가를 하다가 자녀를 등교시키고 귀가를 하다 9시쯤이었어요. 오전 9시쯤에 그 수성구 범어동 인근에서 접촉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출동 경찰이 매뉴얼에 따라서 음주 측정을 실시를 했는데요. 네. 그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65%, 그러니까 이제 면허 정지 수준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자 박한희는 어떤 대한야구협회 KBO의 어떤 징계 여부와 관계없이 하루가 채 안 걸리기도 전에 네. 본인은 은퇴를 하겠다 네. 뭐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상벌위원회에서 이거하고 다르게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상벌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90경기 출장 정지 그리고 제재금 500만 원, 봉사활동 180시간의 제재를 또 부과하기는 했습니다. 사실 박한희 선수 하면 2001년에 삼성 라이온즈에서 데뷔를 했거든요. 네. 거의 한 20년 가까이 활동을 해왔고 쭉 삼성에서만 그렇습니다. 있었잖아요. 성실함의 대명사 뭐 이렇게 맞아요. 얘기할 정도로 박한희 선수에 대한 어떤 인정이 많았고요. 꾸준히 자기 타율을 해주고 이런 꾸준히 자기 할 역할을 해주는 선수였는데 사실 이번 시즌이 본인의 마지막 시즌이다 네. 본인이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무사히 끝났다면은 구단에서 좀 은퇴식도 좀 열어주고 다음 이제 지도자의 길로 잘 나갈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구 팬들 중심으로 다들 안타깝다 이런 반응이 주를 맞아요. 이뤘습니다. 워낙 또 팬층도 두껍고 성실하고 평이 좋은 선수였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은데 박한희 선수뿐만이 아닙니다. 뭐 사회 각계각층의 음주운전과 관련된 소식이 사실 끊이지 않잖아요. 지난해죠. 윤창호 사건이 터져서 음주운전에 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지금 세졌고 그로 인해서 윤창호 법까지 발의가 됐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들을 좀 살펴볼까요? 예, 그 윤창호법은 사실 그 음주운전에 대한 어떤 그런 처벌을 강화시키는 어떤 계기가 됐어요. 윤창호 씨 사건은요. 네. 지난해 9월에 이제 부산 해운대 구미 포거리에서 이제 그 발생했는데 당시에 이제 만취한 예, 운전자가 군대에서 휴가 나와가지고 네. 술을 먹고 만취한 운전자죠.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는 윤창호 씨를 치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윤창호 씨가 당시 내사 상태에 빠지고 11월에 결국 사망했죠. 이 과정에서 이제 10월달에 여러 가지 이제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 강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사회적 여론들이 굉장히 격화되었었어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네. 일명 윤창호법이라는 법이 이제 발의가 되고 그게 이제 12월에 시행이 되죠. 네. 시행이 되는데 사실 윤창호법이라는 것은 뭐 두 가지 그 내용인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특가법이라고 그러죠. 네. 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개정이죠. 기존에 이제 도로교통법에서 음주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음주 처벌 강화를 기준하는 그런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그동안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 경우에는 이제 1년 이상에서 이제 3년 이상 무기징역형으로 이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1년 이상만 이렇게 이제 규정됐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3년 이상 무기징역형까지 강화됐고,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도 기존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이제 규정이 돼 있었는데 네. 이제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렇게 네. 이제 강화가 됐는데, 그 전에는 사실 이제 최저 형량, 그러니까 이제 사고를 내 가지고 다치게 했을 때는 최저 형량이 사실 없었거든요. 네. 최저 형량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금 형량 집행유예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이때는 최저 형량이 딱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형량 정하고 또 벌금을 또 상향 조정하고 또 최고 형량도 많이 늘리는 이런 어떤 윤창호법을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처벌 강화 법률이 이제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하나는 이제 특가법 같은 경우는 이미 아마 지난해 11월 29일에 국회 통과해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네네.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인 도로교통법 개정은 지난해 12월 7일 날 국회 통과해가지고 이달 5일이죠. 5일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맞아요. 6월 25일부터 이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6.25 6월 25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래저래 의미가 있는 날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개정안이 좀 강화되는 게 외국에 대해서는 좀 늦어요. 맞아요. 지금이라도 좀 강화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도로교통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좀 아시겠지만 짚어드리자면은 먼저 면허 정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0.05% 이상이었는데 이를 0.03% 이상인데요. 물론 이 사람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이 수준은 전문가들이 보기에 한 소주 한 잔에서 두 잔 정도 마시면 나오는 수치라고 네. 해요. 그렇게 강화된다는 점 아셔야 되겠고, 면허 취소 기준이 당초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한 잔만 마셔도 물론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겠지만, 에휴, 한 잔밖에 안 했어. 요 앞인데 사실 이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팽배하잖아요. 이제 0.03으로 낮춰졌기 때문에 정말 한 잔 드셔도요, 여러분 운전대를 잡으셔선 안 되겠습니다. 자, 당연한 일이긴 하나 이렇게 처벌 기준을 좀 강화한 이유가 있을까요? 좀 수치로 좀 살펴볼까요? 네, 혈중 알코올 농도, 그러니까 강화되는 규정이 0.03%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기존 규정, 그러니까 0.05% 수준, 이 사이에서 0.03에서 0.05%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가 확인된 것만으로 지난 3년 동안 1,400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잔 마셨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그렇습니다. 수치인데 1,400여 건의 사고가 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고가 나서 36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네. 2,400여 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런 통계 자체가 물론 이 통계로 좀 증명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겠죠. 그런 처벌 근거로 하는 거겠지만, 네. 처벌 기준에 어떤 하향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낮춰야 된다는 어떤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좀 혈중 알코올 농도 이 구간에 적발될 경우에 처벌 규정도 강화가 됩니다. 0.03에서 0.05 구간에 적발이 될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에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하는 그렇게 강화가 되고요. 네. 0.05에서 0.1% 사이에 적발이 되면은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는 징역 6개월 이하의 벌금 300만 원 이하였는데요. 이 규정이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처벌로 강화가 됩니다. 네. 그리고 2번 이상 적발되는 경우가 또 많아요. 이게 음주운전이 좀 습관적으로 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주운전을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맞아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2회 이상 적발되는 기준도 강화가 됐습니다. 기존에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만 처벌을 했었는데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징역 1년에서 3년, 벌금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2회 적발이 되더라도 징역 2년에서 5년으로 강화가 됐고요. 네. 벌금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자, 윤창호법 우리 찬찬히 뜯어보고 있는데 정말 법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이렇게 강화가 됐습니다. 이게 쭉 시행이 되고 있고 또 6월 25일에는 또 새롭게 적용이 되는데 음주운전 교통사고 그 이후로 좀 확실히 줄어들었나요? 어떻습니까? 네, 윤창호법 이후에는 살짝 반짝 효과가 있었어요. 반짝 효과가 있었고, 또 일부 서울 강남경찰서의 발표에 따르면은 사실 강남경찰서 일대에는 굉장히 유흥주점이 맞아요. 밀집돼 있으니까
그쪽에서의 어떤 그 통계가 좀 이렇게 전국적인 수치를 대변해 줄 수 있잖아요. 사실 강남경찰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음주운전이 증가했다라는 어떤 그런 발표 사항이 있었거든요. 증가했다. 예. 네. 근데 실제로는 지난해 12월부터 이제 윤창호법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고 사실 그 경찰청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음주교통사고 대폭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일단 수치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일단 경찰청 발표이기 때문에 그 믿어야 될 것 같고요.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음주교통사고 건수가 이제는 3,212건으로 지난해 4,968건에 비해 아주 35.3%가 이제 감소를 했다. 네. 이렇게 발표했고요. 사망한 사람도 58명으로 37.6%가 줄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같은 기간에 이제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27,376건으로 이제 1년 사이에 27.7%나 줄어들었다는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경찰청의 통계를 네. 봤을 때는 실제로 윤창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6월 25일 날 본격 시행이 되면은 네.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아까 이제 뭐 참 박한희 선수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음주운전 그 전례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적극적인 반성하고 네. 사퇴를 했잖아요. 이런 어떤 사회 지도층들의 어떤 운전에 대한 어떤 반성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처벌이 두려워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올 4월에 경찰청 발표 내용을 좀 짚어주셨는데 우리 지역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은 어떻습니까? 네, 그 엄성백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수치와 대동소이합니다. 대구 경북도 비슷한 수준을 네. 보이고 있는데요. 윤창호법에 따른 영향이 사실 그 말씀하셨듯이 진행자분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인식 자체를 좀 바꿔주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기존에는 좀 처벌이 두려워서 아니면 뭐 나 하나쯤이야 걸리지 않으면 뭐 어떻겠어 뭐 이런 생각이 네. 좀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음주는 범죄라는 인식을 좀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됐다는 거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잠시 살펴보자면 올 4월에 대구 경찰청이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해 12월 18일이었죠. 그 윤창호법 시행 전후 그러니까 4개월을 비교했는데 그러니까 12월부터 8월부터 12월까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그 12월 이후부터 올해 4월까지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네.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그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음주가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건수를 비교했는데요. 총 1,700여 건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시행 4개월 전까지는 2,345건이 됐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면은 한 4분의 1 가량, 한 26%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네. 일단 결과가 나왔고요.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일단 많이 줄었어요. 3분의 1 가량이 줄었는데요. 시행 전 4개월에는 303건이 발생을 했는데 시행 이후 4개월 동안에는 200여 건이 발생을 해서 33.7%가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한 됐습니다. 100건 가량 줄어들었네요. 네. 누구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는 안 되겠지만 조금 신경을 더 쓰셔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 소식도 있는데 뭐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이제 공무원 범죄에서 이제 행정안전부가 가장 이제 그 심각하게 여기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뇌물, 네. 그다음에 그 성범죄, 네. 그다음에 음주 이렇게 세 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음주 같은 경우는 처벌을 더욱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제 발표를 했어요. 실제로 이게 이제 그 새로운 어떤 기준에 보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네. 감봉 처분당, 감봉 같은 중징계거든요. 네. 중징계인데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가 지난 5월 21일 날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개정안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보면은 유형별 징계 기준을 유형별로 단계별로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네. 굉장히 그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음주 같은 거 아까 이제 백경일 기자도 뭐 꾸준히 얘기했지만 음주운전 재발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면서요. 가장 네. 크기 때문에 굉장히 강도 높게 이제 네.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아까 언급했듯이 그 초범일 경우에도 최소한 감봉 징계하고요.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면허 취소 기준을 반영해가지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징계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를 이게 통합해가지고 사망 사고 같은 경우에는 파면, 해임, 거의 공무원 생활을 못하게 하는 어떤 정도고요. 그다음에 특히 또 음주 교통사고를 낸 이후에 사상자를 구호 조치를 안 했을 때, 이것도 뭐 그 뺑소니에 관한 내용인 거죠. 이 경우도 이제 파면 내지 해임 시키는 어떤 네.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러한 어떤 인사혁신처의 개정안은 6월 말부터 아마 시행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더욱더 이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좀 사회 모범을 보여야 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잊지 말아야 할 것. 음주운전 시에 이 동승자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좀 간과하기 쉬워요. 같이 갔는데 나는 음주를 하지 않았는데 같이 타고 갔을 뿐이다. 이렇게 돼서 좀 책임을 피하는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도 좀 유념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구체적인 거를 몰랐는데 이 부분에 좀 확실히 알았는데요. 이 규정이 2016년 4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음주운전 처리 지침 규정 제32조를 보면은 타인의 죄를 방조한 자는 이 부분 이 규정에 대해서 또 음주운전 방조죄로 인해서 처벌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단순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단순히 같은 차량에 탔다, 그리고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가 적용하기에는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처벌하기는 쉽지 않고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조장 또는 방조한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아요. 본인이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주거나 그리고 음주운전을 좀 너 해라 그냥 괜찮은 것 같다 그 권유하거나 네. 얼마 안 마셨으니까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독려하는 동승자 그리고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을 방치한 자 그러니까 직장에서 회식할 때가 되겠죠.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차 열쇠를 주면서 너 운전해라 이렇게 네. 하면은 유괴관계에 의해서 그 부하 입장에서는 또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음주운전을 예상했지만 술을 제공한 자 제가 그 기억이 나는 게 그 대구 경북 지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휴게소에서 이제 화물차 운전기사들한테 점심을 먹으면서 술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점심을 먹고 다시 운전대를 잡는 걸로 그렇죠. 당연히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술을 제공한 자 이런 경우에 또 처벌을 받은 사례가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을 독려한 것으로 이게 하라고 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했다 이렇게 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 처벌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단순 음주운전 요런 할 것을 알면서 차 열쇠를 제공하는 등의 방조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러니까 처벌이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도 물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여기 단순히 그냥 같은 차량에 탔거나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도 이제는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음주운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은 그분을 위해서라도 운전을 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말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근데 드네요. 술 마신 분들이 사실 고집이 좀 세져가지고 술 마시면 괜찮다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법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꼭 우리가 말려줘야겠고요. 사실 뭐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 부끄럽지만 저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살펴보니까 0.03%입니다, 여러분. 한 잔만 마셔도 우리가 훅 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술 마셨을 때 운전하지 않는 것 무척 중요하니까요. 이거 꼭 유념하시고 실천해야겠습니다. 나의 행복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니까요. 자, 우리 오늘 그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이야기 두 분 모시고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